안녕하세요. 인프라트 타이거입니다. 내년부터 추가적으로 복지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주요 사업 15가지를 발표했는데요. 이 중에서 모두 다 아실 필요는 없고 그 중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활근로 참여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그리고 자활급여도 인상되는데요. 자활사업 일자리 올해까지는 58,000명 정도 혜택을 받았는데요. 내년에는 66,000명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올해 자활사업 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년에 이렇게 추가로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한번 신청해 주시고요. 자활급여도 3% 인상됩니다. 내년부터는 급여는 3120원에서 58,660원, 유형별 조금씩 다르지만 올해보다 3% 더 인상됩니다.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250개 지역 자활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단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신청할 때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희망내일키움 통장 지원이 확대됩니다. 희망저축계좌 1유형, 2유형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16,414가구 정도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청년자산 형성 지원 대상도 18,000명에서 11만 9천명으로 확대됩니다. 희망저축계좌 1유형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이고요. 한 달에 10만 원을 적금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계좌이고요. 희망저축계좌 2유형은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해줍니다. 본인 적립금 10만 원에 정부에서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이렇게 18,000명 정도 혜택을 보던 것이 내년에는 10만 4천명을 추가로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희망저축계좌나 청년내일 저축계좌 모두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디딤씨앗 통장 제도도 있는데요. 올해까지는 5만원씩 지원해주다가 내년부터는 2배로 뛰었습니다. 월 10만원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결정되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일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하루 41,860원,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데,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6개 지역 3개 모형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상병수당의 정책이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앞으로 더욱더 확대되는 것이죠. 이 제도가 실시되면 아파도 쉬지 못하는 분들이 소득 걱정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내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제도이죠. 재난적 의료비, 지금까지는 소득이나 재산 상관없이 지원 비율을 50%로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더 어려운 분들에게 많이 지급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지원 금액도 연간 최대 2천만 원이었는데요. 이것을 3천만 원까지 상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듯이 일괄 50%를 지원해 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는 80%까지 확대 지원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계시는 분들은 70%, 50%에서 100% 사이 60%, 100%부터 200%까지는 50%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재난적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재산 기준은 5억 4천만 원 이하이다. 내년부터는 이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내가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간 상황, 또는 암이나 수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료비 부담이 그야말로 재난적 상황이 되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기준도 완화되고 의료 비용도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소득 사업장 가입자에 이어서 저소득 지역 가입자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나 저소득 지역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데요. 이렇게 저소득층에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두루누리 사업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가 아닌 저소득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노후에 소득이 생길 수가 있지만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소득 사업장 가입자, 그러니까 자영업자에 이어서 저소득 지역 가입자도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한 달에 4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내년 7월부터 지원을 하는데요. 최대 1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가 훨씬 더 늘어납니다. 올해까지 노인 일자리가 80만 개였다면 내년에는 45,000개가 추가로 늘어나는데요.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을 통해서 소개한 적이 있지만 보통 내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11월 또는 12월에 신청받아서 내년부터 실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있을 텐데요. 안정적으로 길게 원하시는 분들은 11월, 12월 이때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모집하는 것을 잘 지켜보고 계시다가 내가 원하는 일자리 나왔을 때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을 통해서 알아본 더욱더 확대되는 복지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활근로 참여 대상자 확대된다. 자활급여도 인상된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지원이 더욱더 확대된다. 아동들을 위한 디딤 씨앗 통장의 지원 금액도 확대되고요. 아파도 소득 때문에 쉴 수 없었던 분들 내년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한다.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을 80% 확대한다. 자영업자에 이어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는다. 노인 일자리도 84만 5천 개로 확대된다 하는 내용 알아봤는데요. 그 외에도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기간이 확대됩니다. 이 내용도 확인하시고 매달 30만 원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정착 프로그램도 내년부터 시범사업도 진행됩니다. 또 장애인 활동 지원 등의 장애인 돌봄도 내년부터 더 확대됩니다. 주간활동 서비스도 확대되고요. 제공 시간도 늘어나고 여기에 활동 지원 가산급여의 대상도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필요하신 분들은 꼭 챙겨보시고요. 영유아기에 집중 투자로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겠다.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에게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의 일시금을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아이 낳을 예정에 있는 분들이라면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런 첫 만남 이용권 출생아에게 2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실시된다. 또 여기에 영아수당도 2022년 출생아부터 지원받는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만 7살에서 만 8살로 확대시킨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많이 수당도 받고 첫 만남 이용권도 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도 기억해 두시고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도 확대시킵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하나하나 제목만 보시고 꼭 확인하셔야 되겠다 한다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8월 31일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